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분 차현우입니다. 자, 이제 진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10단원 마지막 연습 문제. 지난 2시간 동안에 뭐 실제로 필수예제 문항수는 작았었지만 정말 꼼꼼하게 모집단과 표본집단의 관계. 모집단인 정규분포면 표본 평균의 분포, X바의 분포가 정규분포이고 이를 통해서 정규분포의 확률 연산을 한다. 이것과 그 다음에 요 낮게 하나의 표본을 조사를 해서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하는데 그 과정에서 뭐 신뢰도 95% 추정하는 방법, 99% 추정하는 방법, 신뢰 구간의 길이 뭐 이런 등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큰 두 개의 테마에 대한 이론을 모두를 설명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연습 문제를 푸는데 연습 문제 하나하나가 뭐 만만치는 않습니다만 개념 정리가 확실하게 돼서 이 단계를 뛰어넘는 학생들한테는요 오히려 좀 평이한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연습 문제가 쉽진 않아요. 근데 개념이 어려운 거지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선생님처럼 어느 정도 이상이 넘는 사람들은 이 연습 문제 보면서 굉장히 평이하게 그냥 뭐 실제로 최고 난도 문제도 없고 풀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 앞 단계에 있는 학생들은 이제 모든 문제가 다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뛰어넘을 생각하시고 쉽게 말하면 깨달음을 여러분들이 얻게 되길 바랍니다. 깨달음은 정말 어느 한순간에 물밀듯이 딱 밀려와요. 이 통계적 추정 파트 부분은 정말 개념 이해가 가장 중요한 파트 되겠습니다. 자, 바로 1번부터 시작할게요. 어떤 모집단의 확률 분포가 다음과 같다. 크기가 2인 표본을 추출해서 복원 추출했네요. 어쨌든 얻은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자. X바의 평균이 18이란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 X바의 평균은 그냥 X의 평균하고 똑같습니다. 요 값이 18이라고 나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렇지? 그럼 이제 요 값은 뭡니까? 이거 곱해서 얘는 지금 X의 분포니까 곱해서 싹 더하면 되는 겁니다. 그 값은 2분의 1 곱하기 10하니까 5고요. 여기는 20A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되면 값은 15-30A가 됩니다. 정리하게 되니 값은 20-10A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따라서 이 값이 18 되려면 A가 얼마가 되야 됩니까? A가 0.2가 된다. 0.2. 되겠습니까? 그럼 이게 뭐냐면요. 여기는 0.5고요. 여기는 0.2고요. 여기 0.5에서 0.2를 빼니까 0.3이 되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질문이 뭐냐면 X바가 20일 확률인 겁니다. X가 20이 아니에요. X바가 20이 되려면 X바가 20이 될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이게 첫 번째 지금 공을 2번 뽑았으니까 복원 추출했으니까 첫 번째 뽑을 수도 있고 두 번째도 뽑을 수 있는데 그랬을 때 그거 2개 뽑은 이 두 숫자의 평균이 20이 될 확률을 물어보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가 20이 되려면 첫 번째도 20 뽑고 두 번째도 20 뽑으면 우리는 그때 X바가 20이 되는 거지요. 이해되겠습니까? 첫 번째 10을 뽑고 두 번째 30을 뽑아도 X바는 똑같이 20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30을 뽑고 두 번째가 10을 뽑아도 역시 X바는 20이 되는 겁니다. 이거 말고 다른 경우는 없네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긴 상황에서 질문이 뭐냐면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그럼 이때 확률은 뭐냐? 첫 번째도 20, 두 번째도 20. 첫 번째도 이거, 두 번째도 이거 하는 거니까 얼마 되는 겁니까? 0.04가 되는 거죠. 0.2 곱하기 0.2. 첫 번째는 10, 두 번째는 30. 첫 번째는 0.5, 두 번째는 0.3. 곱하게 되면은 0.15가 됩니다. 그 다음 반대로 0.3, 0.5가 똑같이 0.15가 되는 겁니다. 이걸 싹 더하는 거니까 이해되겠습니까? 정답은 0.34가 되는 거죠. 이렇게 써도 되고요. 또는 뭐 100분의 34니까 50분의 17이라고 써도 되겠네요. 정규분포 문제는 아니에요. 모집단인 정규분포도 아니고 n이 충분히 큰 것도 아니잖아 지금. 그지? 이거는 정규분포 문제는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자, 이제는 전부 다 정규분포 문제입니다. 정규분포는 모집단이 정규분포니까 표본 평균의 분포도 정규분포이다. 뭐 이런 걸 활용하는 겁니다. 어떤 학교 학생의 무게는 평균 60, 표준 편차 6인 정규분포자라고 한다. 이게 뭐냐면 모집단에 대한 이 모집단이 평균이 60, 표준 편차가 6 이렇게 생긴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적재 중량이 549kg 이상이면 경고음이 울리도록 설계된 엘리베이터에서 이 학생 중에서 9명을 추출해서 타게 할 때
경고음이 울릴 확률을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9명을 타는 거야. 이 모집단에서 9명을 뽑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9명을 하나의 엘리베이터에 태워가지고 549가 넘어가면은 경고음 울리게 하는 겁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9명 몸무게의 합이 549 이상인 걸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합에 대한 분포가 어떻게 되는 걸 배운 적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X는 우리 보통 쓸 때 해주셨습니다. X는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60,6의 제곱을 따릅니다.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의 분포까지 알 수 있냐면은 X바의 분포가 역시 정규 분포임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9X의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뭐 간단하게 설명하게 되면 X의 분포가 정규 분포라고 치면은 이게 X축과 이루는 이 넓이가 1이에요. 1 정규 분포니까. 확률 분포니까. 근데 9X의 분포라게 되면 이것을 뭐 9배를 한다고 치면 이 넓이가 1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9X의 분포라고 하는 것은 뭐 확률 밀도 함수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은 그런 걸 떠나가지고 뭐 이런 거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9명의 합이 549라고 하는 뜻은 549를 이걸 9로 나누게 되면은 6, 9, 54니까 61입니다. 그 말은 이 문제는 보면 X바가 61 이상이면 경고음이 울린다는 말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어때요? 근데 그 X바의 분포가 역시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죠. 평균 똑같고요. 편편한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2의 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암산에서 빠릅니까? 네. X바의 분포는 평균은 모평균하고 똑같고요. 이 X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시그마 X바는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루트 n이 3이니까 3분의 6이 되어서 2가 되는 겁니다. 표준 편차가. 그래서 이 X바의 분포가 이게 X바의 분포거든요. 이게 역시 정규 분포인데 평균이 60인 정규 분포인 거야. 알겠습니까? 질문은 뭐냐? 그게 60일 이상이 될 확률을 구하세요. 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구합니까? 요거를 표준화시켜서 문제를 푸는 거죠. 표준화시키는 방법은 61 마이너스 60 나누기 이 녀석의 표준 편차는 2가 되는 거니까 2가 되어서 이 값은 0.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0.5에 대한 확률을 구해봤더니 그때 확률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0.1915가 됩니다. 그 0.1915를 이 표준정규 분포표, 정규 분포표에 잡으면은 다시 말하면 이 넓이가 0.1915라는 뜻인 거지요. 우리는 뭐 구하고 싶습니까? 이 X바가 60일 이상인 요걸 구하는 거니까 이 넓이 0.5에서 0.191을 빼면은 0.3085가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정도 계산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통해서는 좀 전체를 보는 안목을 키웠으면 좋겠어요. 이런 뭐 더 샘플스 연산 같은 경우는 좋아요. 다음 문제 10-3번.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무게는 정규분포 11,2의 제곱을 따른다고 한다. A하고 B 두 사람의 크기가 4인 표본을 각각 독립으로 이미 추출하였다. 그러니까 A도 크기가 4인 표본을 추출했고요. B도 크기가 4인 표본을 추출한 겁니다. 그랬을 때 A와 B가 이미 추출한 표본으로서 얻은 표본 평균이 모두 10 이상 14 이하가 될 확률을 계산하십시오. 이런 문제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선은 낱개의 무게, 요 X 낱개의 무게는 11,2의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겁니다. 항상 낱개냐, 전체냐, 뭐 평균이냐 이런 거 보세요. 그래서 생산된 제품 낱개의 무게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A하고 B가 크기가 4인 표본을 추출합니다. 그러면 그 크기가 4인 표본, 이것에서 X바가 있겠죠. 이것도 X바가 있겠죠. 그것의 표본 평균이 모두 10 이상 12 이하가 14 이하가 될 확률을 물어보는 거니까 이걸로부터 우리가 X바를 뽑는데 그 X바가 10 이상 14 이하가 될 확률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X바에 대한 걸 물어봤으니까 이걸로부터 우리가 X바의 분포를 보는데 X바의 분포 역시 정규분포임을 우리가 알고 있죠. 모집단이 정규분포이면 표본 평균의 분포, X바의 분포가 정규분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은 정규분포 평균은 10일 똑같고요.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루트 n이 4니까 n이 4기 때문에 루트 n은 2가 돼서 2분의 2가 되는 거니까 표준 편차가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X바의 분포가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를 때 그때 10에서 14 이하가 될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X의 분포를 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x축이고 이게 정규분포가 있으면 얘가 x바의 분포인 거야. 그게 평균이 원래는 11이었어요. 근데 궁금한 게 뭐냐면은 10에서부터 14 이하가 될 확률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표준화를 시켜야겠죠. 14를 표준화시키면 14 마이너스 11 나누기 표준편차가 1이니까 1을 하게 되면 3이 나오는 겁니다. 또 10을 표준화시키면 10 마이너스 11 나누기 표준편차 값이 마이너스 되는 겁니다. 0부터 3까지 해당한 넓이가 바로 0.4987이니까 이 넓이가 0.4987. 이 넓이는 0.3413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내가 원하는 이 확률을 얼마냐면 더하는 거니까 0, 0, 4, 8, 0.840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질문이 뭐냐면 A하고 B가 표본으로부터 뽑은 표본 평균이 모두 10 이상 14 이하가 될 확률을 구하는 건데 A나 B 중에서 한 사람이 10에서 14 이하를 뽑을 확률은 0.84인 거야. 근데 질문이 A하고 B가 모두 그렇게 될 확률을 구하는데 문제가 A하고 B를 각각 독립적으로 이미 추렸기 때문에 A도 확률이 0.84고요. B도 확률이 0.84라는 뜻인 겁니다. 근데 모두 그걸 만족하는 방법은 0.84 곱하기 0.84 하면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계산 정답은 0.7056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70.56%인 거야. 이런 상황들이 수학적으로 많이 생기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체육 시간에 내가 뜀트를 넘는데 나랑 진짜 친한 짝꿍이 있는데 내가 뜀트를 성공적으로 넘을 확률이 뭐 80%고 내 짝꿍도 80%야. 둘이 같이 뜀트를 잘 넘어서 뭐 좋은 성적을 받고 싶어. 너무 이상하긴 하네. 하여튼 그렇다고 치면은 0.8 곱하기 0.8 되는 거죠. 서로 영향을 안 줬다고 했을 때.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근데 그 앞단의 과정이 이제 정규 분포라든지 또는 표본 평균의 분포 관계가 있어가지고 좀 복잡해 보이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봐야 돼, 전체를. 됐죠? 다음 넘어갑니다. 문장이 대부분 길어요. 그래서 이런 마지막 단원의 요 내용들은요, 이 긴 문장을 보고 뭘 물어보고 뭐가 주어져 있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정말 가장 중요합니다. 어느 과자 공장에 생산하는 과자 A의 무게는 평균이 800, 표준편차 14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 낱개 하나가 정규분포 따르는데 평균이 800이고요. 표준편차가 14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공장에서는 생산 시스템 이상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 하루에 생산된 과자 A 중에서 크기가 49인 표본을 추출해서 과자 무게에 대한 표본 평균이 X바를 계산해서 그 X바가 상수 15와 작으면 생산 시스템에 이상이 있는 것을 판단해서 다시 점검한다. 이 공장에서 생산 시스템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할 확률이 0.0이라고 했을 때 위의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계산하십시오. 그러니까 과자를 낱개를 이용해가지고 무게를 재는 게 아니라 과자 낱개는 이런 분포를 가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 과자를 49개를 뽑아가지고 그것의 평균을 구해서 어떤 특정 값보다 작으면 이상이 있다고 판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해가 되는데 이 중에서 크기가 49가 되는 것을 뽑아서 이것의 X바를 구하면 이 X바 역시 정규분포가 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정규분포 뭘 따르는 겁니까? 평균은 똑같아요. 800입니다. 다만 표준편차가 이게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7분의 14가 돼서 2가 바로 표준편차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X바의 분포가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예요. 이렇게. 평균은요. 800이고요. 네, 이렇게. 여기까지는 알겠니? 그래서 어떤 특정 무게보다 작으면 고장 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 특정 무게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고장이 났다고 생각할 확률이 0.0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이 정도 있겠죠, C값이. 그래서 이 부분이 0.02가 된다는 말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C값이 얼마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자, 문제 이해하겠습니까? 긴 문장은요, 문제를 이해하는 게 문제의 한 반절이에요. 이거를 설명 듣고, 끄덕끄덕, 그렇군요. 이게 아니라 혼자서 판단해, 혼자서. 자, 그래서 얘가 0.02가 나오려면은,
이게 0.48이 되는 값이 있으니까 여기 0.48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C 값을 표준화시키면 Z가 얼마가 되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05가 되면 되는 거죠. 왜? 이게 2.05일 때 0.48이니까. 근데 이거는 평균보다 작기 때문에. 그지? 여기에다가는 요게 0.48 되는 값이 Z값이 2.05고요. 여기 반대로 마이너스 2.05 되는 겁니다. 그럼 공식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자, C를 표준화시키는 방법은 C-800 나누기 이거의 표준 편차는 2니까 2를 한 값이 마이너스 2.05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C 값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곱하면은 마이너스 4.1이고요. 넘어가니까 800 마이너스 4.1이 돼서 이 값은 795.9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끝! 문제를 이해하는 게 문제의 풀이의 반절이란 말을 이해하겠니? 이 마지막 단원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야.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돼. 근데 혼자 풀면은 개념이 혼동이 되는 거야. 낱개의 분포인지, 뭐 평균의 분포인지, 묶음의 분포인지 분명히 그럴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걸 갖다가 반복적으로 보면서 결국에 문제의 패턴이 거의 비슷합니다.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이고 그 낱개의 분포에 해당하는 것이 정규 분포인 걸 이용해서 그 낱개의 확률을 구하는 구조입니다. 전부 다. 2번, 3번, 4번 전부 다. 알겠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요. 뭐 신뢰도, 신뢰 구간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다르지 아예 지금 거랑. 지금부터 하는 뭐 5번, 6번 같은 문제들은 이런 겁니다. 낱개 하나 표본, 이 표본 하나를 조사해서 여기서 X바나 S나 S의 제곱을 조사를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모집단에 대한 이거는 표본이고 표본. 모집단에 대한 평균을 예측하는 뭐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질문이 모평균에 대한 신뢰도 95% 신뢰 구간을 구하십시오. 공식이 있습니다. 외우셔야 되죠. M이 뭡니까? 내가 측정한 X바 하나 플러스 1.96의 신뢰도 95%가 왜 1.96인지는 알겠어요? 그 넓이에 0.95가 돼. 0.4750이 되는 것에 Z값이 1.96이니까. 되겠죠? 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X바 마이너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해서 우리는 X바 찾고 루트 N 찾고 시그마 찾으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겠죠. 근데 문제가 이미 추출한 크기 25인 표본에 대해서 시그마 K 1부터 25까지 X K. 그러니까 이 안에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해서 총 이게 N이 25가 나와 있는 거야. 근데 이것에 전체 합이 100이라고 나와 있고요. 제곱의 합이 784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집단의 정규 분포입니다. N이 충분히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와 있는 거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일단 내가 이거 구할 수가 있는 거죠. X바 어떻게 하면 X바 구하는 방법. 이걸 싹 다 합한 다음에, 그러니까 시그마 X를 한 다음에, 싹 다 합한 다음에 그 나누기 25를 하시면 되는 거죠. 전체 합 나누기 이것의 크기. 근데 전체 합이 문제에서 10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값이 4가 되는 겁니다. 내가 측정한 X바나는요, 이 값이 4가 되는 거야, 4.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n이 얼마입니까? 그치? 루트 n이 25니까 루트 n이 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겠습니까? 이 시그마를 찾는데 이 시그마가 원래는 뭘 써야 돼요? 이 원래는 모평균을 써야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모평균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어요. 얘가 어렵다고 느끼는 학생들은요, 개념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해야 되는 겁니다. 모평균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걸로 뭐를 구할 수가 있냐? 이게 근사적으로 뭐하고 똑같습니까? 표본 평균, 모평균 아니야. 모표준 편차야. 모표준 편차. 이게 모표준 편차를 써야 되는데 이 모표준 편차가 문제 안 나와 있단 말이야. 모평균도 모르는데 모평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근사적으로 뭐 똑같습니까? 바로 표본 하나의 표준 편차 이 S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다 S를 집어넣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추정하는 형태는 대부분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 표준 편차를 구하려고 하는데 이거 표준 편차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의 평균이 4니까
알겠습니까? 모든 여기 들어가 있는 것들의 값을 4하고 차를 구해서 그거 갖다가 제곱해가지고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하게 되면은 이것의 분산이 나오게 루트를 씌우면 표준편차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한번 봐봐, 해볼게. 자, S제곱을 어떻게 구하냐면은 우선은 싹 다 구해. 뭘 구하느냐? 이 각각의 모든 데이터가 평균인 4하고의 차이가 얼마인지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다시 내가 우리 반 25명의 표준편차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 반의 평균 먼저 구해요. 4입니다. 4.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점수가 4하고의 차이, 편차를 구한 다음에 그걸 제곱해가지고 싹 더한 다음에 여기 들은 사람수 나누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싹 더한 다음에 제곱을 해서 쉽게 말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25까지인 거지. XK가 되는 거고요. 말이 좀 어렵습니까? 그냥 각각의 모든 사람을 4하고 차이를 구해서 제곱해갖고 더하는 겁니다. 그 다음 나누기 원래는 이거를 25를 하는 게 맞는데 이게 그때 선생님이 지지난 시간에 설명을 할 때 표본 표준편차를 구할 때에는 모 표준편차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이 값을 n-1 다시 말하면 24로 나누게 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게. 이건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괜찮습니다. 예. 최소한 수능엔 나오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개념의 어떤 이해를 위해서 써놓은 거죠. 그리고 요거 계산하는 과정에 대한 게 여기에서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구해보겠습니다. 자, 구해보면은 요 값은 시그마 x의 제곱이에요. x의 제곱. xk 제곱. 마이너스 8 곱하기 시그마 xk 플러스 16 곱하기 시그마인데 이 값은 16 곱하기 25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나누기 24. 네, 그럼 되겠습니다. 자, 구해보면은 시그마 xk 제곱이 문제가 784야. 784입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 xk가 100이었으니까 800이고요. 여기는 플러스 400이니까 마이너스 40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구하면 되는 거예요. 없어 384를 나누기 24를 하게 되면은 1을 하면 이 값이 24가 되고요. 144니까 6이 됩니까? 6이 12. 그래서 값은 16이 돼요. 16.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내가 잡고 싶은 S제곱인 거야. 따라서 S가 얼마냐면 S자리에다가 4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그래서 여기다가 4를 집어넣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는 겁니다. 따라 정답은요. 4 더하기 1.96에 곱하기 5분의 4. 이게 내가 얻고 싶은 실내 구간의 오른쪽 끝이고요. 그 다음 여기 왼쪽 끝은요. 4 마이너스 1.96에 곱하기 5분의 4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답입니다. 자, 어때요? 됐습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자, 기본표 마지막 문제죠.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 표준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이 있다. 모 표준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이 있다.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일정한 신뢰도로 구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통계적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 신뢰구간의 길이가 2일 때 표본의 크기가 4이면 신뢰구간 길이가 0.5일 때 표본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알기로 신뢰 구간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구하는 거잖아요. 원래 모평균을 구할 때 뭐 신뢰도 95%라고 치면 예를 들어서 이게 x바를 측정해서 더하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x바 마이너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쓰면 돼. 그때 이 1.96이 뭐냐면 쌤이 신뢰도랑 관계가 있는 z값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납니까? 네. 그럼 이게 모표준 편차고 이 값이 크기고 이게 내가 측정한 x바 표본 평균 하나인데 신뢰구간의 길이는 요 차이지 차이. 이 차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 곱하기 1.96 쌤 z라고 써 z. 신뢰도에 따른 z값 1.96, 2.58 이런 거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얘가 얻고 싶은 실내 구간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크기가 표본의 크기가 4인 상태에서 실내 구간 2가 된대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정한 실내도 Z가 일정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2 곱하기 Z 곱하기 루트 4는 2죠. 2분의 시그마 이런 상태에서 구했던 이 값이 2가 되었대요. 그럼 나는 표본의 크기가 얼마일 때 실내 구간 길이가 0.5가 됩니까? 물어보는 건데 2 곱하기 일정한 실내도 그리고 여기가 루트 n 여기가 지금 똑같이 모평균은 시그마 이게 지금 문제에서 0.5가 됩니까? 이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이거 비교하면 되겠네. 이거 없어지고 없어지니까 Z 시그마는 2입니다. 여기다 2를 집어넣는 거야. 2를 집어넣는 거야. 얼마입니까? 4 나누기 루트 n이 0.5니까 루트 n이 8이 돼야 되겠네. 8. 4 나누기 8은 0.5니까. 또 n이 얼마입니까? 네, 64.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념 문제입니다. 이런 게 어렵게 느껴지는 학생들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도 공부하면서 확률과 통계 전체 단원 중에서 이 10단원을 학창시절에 제일 어려워했습니다. 처음 공부할 때는 아예 뭐 용어도 이해가 안 가. 그런데 한 번 두 번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개념이 꼬여. 그런데 그 수준을 딱 뛰어넘고 나니까 어차피 나오는 문제 똑같습니다. 뻔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해만 되면 그 즉시 문제풀이 없이 답을 항상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 단계가 안 왔을 수 있기 때문에 찬찬히 강의 들으면서 파헤치도록 하시고요. 이게 이제 교육과정상 원칙적으로 이 확통 부분의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면서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남아있는 실력 문제를 풀면서 10단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열심히 따라오세요. 마치겠습니다.